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동진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제 34회 합격하신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34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윤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전체 점수가 이제 실무가 45.5점이고 이론이 49.5점, 법규가 57.5점 이렇게 이제 합격을 하셨었고, 이론이 사실 이분이 단과나 뭐 스터디에서 점수가 잘 나오시던 분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예. 이론이 이제 문항별 점수가 혹시 있나요? 적어왔는데 저거. 네, 문항별 점수가 1번이 17점, 네. 40% 정도 득점했고요. 네. 2번은 16.5점으로 55% 정도 네. 했고, 3번은 12점으로 60% 네. 득점했고, 4번은 연가락 했습니다. 딱 40%. 4점. 그래서 목차를 이제 쭉 봤을 때 목차는 그래도 잘 잡아 오셨는데 문항별 아마 내용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올해 이제 그 공부 기간이 공부 지금 기간이요? 어떻게 되셨었죠? 저는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대략 한 이제 이번 시험까지 치기까지 한 2년 6개월 정도 공부했습니다. 이번에 2년차 유예로 네, 맞습니다. 되신 저는 거죠? 1차를 1월 1일에 진학할 때 네. 1차 볼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네. 차라리 전략을 우회해서 2차부터 빨리 해놓고 어차피 한 번의 기회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네. 1차를 보고 바로 2차를 보게 되면, 그래서 좀 전략을 수정해서 2차부터 빨리 해놓자 해서 2년차 유예로 이번에 붙게 됐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일단은 올해 그러면 처음에 그러면 2차 시험장을 가셨을 때 그래도 적지 않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신 건데, 네. 그죠? 네. 그때와 이제 합격했을 당시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처음에 이론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오셨었죠? 처음에는 이론 점수가 45.5로 나름 그 33회 악명 높던 이론 뻔하게 시험에서는 받았는데 나름 잘 받았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게 좀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지금 말하면 좀 거만할 수 있겠지만 실무가 너무 쉽게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다른 거는 생동차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실무가 좀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그때는 개인적으로 다 답을 맞추는 분들이 유리했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진 않아가지고 그때는 조금 실무가 조금 안 나와가지고 물론 까락은 맞지 않았지만 네. 점수가 좀 모자라가지고 총점에서 평균으로 불합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네. 이번에 이제 준비를 했을 때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공부 계획을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실무 같은 경우에는 생동차를 준비하면서 일단 실무 이론 법규에 대한 공부 방향은 맞다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첫 시험 받고 아깝게 어떻게 보면 아깝게 네네. 나름 평균 한 2점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그 방향성을 가져가되 촉박했던, 왜냐면 생동차를 준비하면서 되게 촉박했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걸 좀 더 그냥 더 살을 덧붙이고 공부 시간을 더 늘려가자, 그리고 최대한 실강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실제 시험에 맞게끔 매일 쓰고 하자. 그냥 실전을 많이 가지려고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실전 연습을 많이 가져가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이론은 공부 계획을 어떻게 이론은 하실 제가 거예요? 사실 생동차 때 그 첫 45.5점 맞았을 때 네. 1차 시험 끝나고 이론을 쓰는 거를 아예 못 해봤었어요. 그 전까지. 왜냐면 저도 생동차를 계획하게 했는데 이론은 완전 뒷전으로 밀어놨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1차 끝나고 딱 이제 처음 스터디 가서 썼는데 실무는 나름 바로 복귀가 돼가지고 중상위권, 법규는 100점 100분 안에 쓸 수 있다. 나름 점수도 괜찮네 했는데 이론은 정말 손도 안 나갔고 그 전에 애초에 이론 공부에 대해서 그냥 기본 강의만 듣고 뭐 따로 할 시간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1차 하느라 정신도 없었고 2차 하면서도 실무 법 우당탕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을 많이 못했었는데, 그때 그냥 마지막
희망의 한 줄기로 그냥 파이널 강의 이런 걸 그냥 가서 쓰는 형식으로 마지막 그런 예를 들면 뭐 공인중개사 이런 거 보면 파이널 막 10일 전에 그런 네네. 단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것처럼 마지막에 음.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시정으로 파이널 강의 신청했는데 거기서 그냥 어떻게든 100점 안에 쓰게끔만 노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략이 많이 통했던 것 같고 그 전략에서 비춰봤을 때 그래 쓰는 거를 좀 잘하면은 많이 써봐야 되겠구나. 정말 이로 암기를 하더라도 내가 써봐야 어떤 걸 암기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쓰는 거에 약하구나를 알 수 있어가지고 그 방법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쓰자. 일단 들어가서 써보고 내가 100점에 100분에 100점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를 깨닫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했던 공부 계획 같습니다. 계획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성이. 네, 그런 터닝 포인트가 저는 있었어요. 그때 딱.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이제 준비를 할 때 이론에서 이제 뭐 기본서라든가 아니면 뭐 기출 문제, 스터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을까요? 일단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최동진 평가사님 수업 듣기 전에 그냥 저는 문풀이랑 스터디만 진행했었기 때문에 기본서는 일단 타 학원에 있는 기본서를 그냥 갖고만 있었고 네. 그리고 수험생들 사이에서 흔히 읽는 그 경저 그거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음. 기본서는 사실 거의 그냥 책장에 항상 꽂혀 있던 것 같고 진짜 네. 어려울 때 뭐 어려운 부분만 발췌해서 읽었었고 저는 기출 문제 위주로 봤었는데 네. 특히 저는 1회부터 34회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봤다는 게 뭐 100점을 다 썼다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단원별로 그러니까 1회부터 44회까지가 있으면 회차별이 아니고 단원별로 논점별로? 네, 논점별로 편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의노트도 똑같이 단원별로 거기에 맞는 의의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런 공부를 한다 하면 저는 그냥 1시간 정도 잡고 옆에는 기출문제 단원별로 돼 있는 거 네. 거기에 맞춰서 의의노트 단원별로 돼 있는 거에서 같이 이렇게 넘겨가면서 매칭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작년에 그 에르드법 이런 것도 네네. 비슷한 게 기출에 아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제 개인적으로. 저당 지분하는 법이 있어요. 네 그런 거로도 대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터디나 단과 스터디.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활용을 스터디는 하셨을까요? 크게 막 활용을 안 했습니다. 뭐 활용을 했다는 게 뭐 복기 이런 거 잘 안 했고요. 그냥 뭐 평가사님이 중요하다 하거나 내가 예를 들면 경저에 나오는 뭐 초과토지나 잉여토지 네네. 작년에 나왔던 거 그때는 과라면 만적 있어가지고 그 사법 문항에 대해서는 네. 그래도 대비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 있으면은 관련된 아까 말했던 그 이노트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그냥 초과토지, 잉여토지, 33회 기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 적고 내가 쓸 수 있을 정도로만 머리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체크만 해도 너무 연연하진 않았던 거. 스터디는 정말 내가 실전 다양한 대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무조건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34회에서 정말 당황했던 이론 썰이 있는데 그 앞에 시험장 감독관님들이 네네. 이론 시험지를 원래같이 스터디나 이제 단과는 5분 정도 확인할 시간을 주잖아요. 네네. 근데 감독관님들이 저희 고사장에서는 이론 시험지는 뭐 한 장, 두 장이네요. 뭐 얼마 없으니까 저희가 확인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확인하고 이상 없습니다. 이따 정시에 배분하겠습니다. 운이 없었네. 아니, 정말 운이 없었는지 그랬는지 모르겠어서 그때 원래 이론 시험 전에 잘 안 떠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정말 그때는 근데 제 눈에는 그 2번 문제 그 실무처럼 그게 보였어요. 앞에 네. 저런 게 있는데 이론에서 앞에 시간 안 주니까 네네.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정말 너무 잘 쓰라고 하지도 말고 적당히만 빨리 시간 안에 100분 안에만 쓰자. 원래는 먼저 5분 정도 보고 저는 못 풀 것 같은 거를 좀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나오고 전략 무조건 1, 2, 3, 4번으로 풀긴 했는데 그냥 3번이 어려우니까 뭐 예를 들면 1번에서 빨리 치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짜는데 이번엔 그런 전략 자체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문제를 받고 나서 전략을 어떻게 세웠어요? 받고 나서 그냥 1번 오케이 수익 방법 많이 했던 거니까 대충 쓸 수 있겠구나. 2번
2번 어렵겠다. 일단 빨리 넘기고 3번 이거 독립성, 뭐 공정성 이거 많이 봤던 거 좀 추상적인 내용 그냥 어떻게 쓰면 그게 실제 점수 차이는 많이 안 나겠구나 하고 4번은 순회사기 관련된 거 나왔네 하고 그냥 빠르게 뭐 그땐 전략도 없었어요. 빠르게 일단 저는 1, 2, 3, 4부터 1, 2, 3, 4번부터 푸는 습관을 항상 가져왔기 때문에 1번에서 그냥 40분 정도 빨리 풀고 그리고 저는 목차를 세울 때 1, 2, 3, 4번을 다 세우고 들어가거든요. 아, 전체를 다 세우고. 네네. 그래서 한 20분 정도 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쉬지 않고 작성을 하는 편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1번 빨리 쳐내고 2번 쳐내고 3번 쳐내고 4번 쳐내고 하니까 평소대로 그냥 시간에 맞춰서 왔거든요. 정확히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맨날 최동님 평가사님 수업할 때도 그렇고 스터디 할 때도 그렇고 100점에 100분을 쓰면은 17페이지에 아니면 18페이지 거기 딱 위에 쪽 네. 쓰고 나면 끝을 썼던 기억이 나고 이하여백 썼던 기억이 나가지고 네. 그 느낌 그대로 시험을 마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제 거 스터디 문제나 단가 문제가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답안 작성을 내시는 거를 보면 유일하게 몇 안 되시는 분인데 100점을 어떻게든 시간 내에 써서 항상 제출을 하셨었어요. 그랬을 때 목차에 대한 고민이나 문제 분석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평가사님 그 문제 내신 스타일을 보면은 처음 보는 유형도 정말 많고 네. 또 사례형도 많았는데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빨리 목차를 잡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 이런 것도 따로 목차를 안 잡고 다 저는 서, 결 아니면 서나 서에 거의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을 차라리 서론이나 서술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고 목차를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 위주로 키워드 빨리 잡을 수 있는 것부터 잡고 네. 안 되면 의의를 목차로 내리거나 그런 식으로 되게 유동적으로 가져갔던 것 같고 네. 빨리 제가 풀 수 있는 거를 목차 잡고 못 푸는 거를 마지막에 오히려 문제풀이 순서는 1, 2, 3, 4를 그대로 하되 풀 수 있는 목차를 빨리 내가 잡을 수 있는 목차를 먼저 20분 안에 잡을 때 그 순서는 유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번을 먼저 목차 잡아놓는다 2번을 목차 잡아놓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목차 순서는 유동적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거는 1, 2, 3, 4 왜냐면 저는 목차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 안에 글을 쓰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4회 때도 2번을 가장 마지막에 목차를 잡았었고 그래서 쓰는 거는 2번 1, 2, 3, 4 그대로 갔었고 2번 문제가 아마 문제를 보고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2번 문제를 보고 그러면 목차 처리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기준은 어떻게 됐을까요? 2번을 봤을 때 일단 저는 최동심 평가사님 사례 문제 악랄한 것도 많이 보고 뭐 다른 스터디 뭐 일본 기술도 가져오셔서 내시는 거 보고 네. 그렇게 막 당황은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논제가 택지비 관련된 거여가지고 택지비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 다른 데서 뭐 어디 기본서에 있던 간에 논점이 되는 거를 좀 실무도 이번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는 택지비가 오히려 그래가지고 실무에서 논점이 되는 뭐 지역 요인 뭐 이런 용적률 이런 거를 좀 이미 좀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기준같이 이번에 물음일에서 물어봤던 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돼 있어가지고 물음일은 정말 술술술술 뭐 다양한 견해 보여주고 마지막에 처음으로 이런 소결이라는 목차를 작성해봤어요.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나는 시장가치라는 견해, 네, 시장가치 맞아요. 외라는 견해.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소결까지 작성해볼 정도로 네. 자신 있게 썼고 네. 그래서 물음이는 그 가접판의 횡기 관련된 네.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내 의견을 쓰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하시던 대로 평가사님이 강조했던 대로 거기 있는 거를 끌어와서 목차화 시켜라 해서 그냥 가로 조건 공통적인 거는 그때 이런 관련된 네네. 내용을 공통적인 내용 이렇게 해서 1번 목차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서 뭐 가접하는 캔기와 관련된 내용을 소설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을 제가 썼는지는 잘 그렇게 기억도 처리를 안 하셨구나. 나고. 네. 네. 그래서 왠지 1, 4번은 네. 어떻게 보면 답이 있는 문제로 생각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1, 4번에서는 거의 둘 다 딱 명가락 점수를 받았었고 네네.
2, 4분번에서 좀 많이 커버를 해서 이번에 운 좋게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다 실력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좀 안타깝게 이제 떨어지신 분들한테 아, 네. 이론 공부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네. 예,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한마디 해주시죠. 이런 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만약에 이론을 다시 제가 만약에 떨어졌다 생각하고 이번에 이론을 다시 공부한다 했을 때 네. 너무 이론에 투자를 많이 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향을 왜냐면 저도 이번에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49점 네. 나쁘지 않은 점수지만 네네. 고득점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변동성이 정말 큰 것 같고 제일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 방식 그냥 계속 따라가는데 정말 스터디나 문풀 강의를 최대로 특히 실강 활용해가지고 매주 2회는 무조건 쓰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 스터디도 좋지만 전 개인적으로 실제 시험 문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강을 가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답안지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왜냐면은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제 답안지 특히 글씨도 정말 전 악필이거든요. 아니 그 정도는 악필이 아닙니다. 네. 악필이어가지고 남한테 뭐 답안지를 보여주는 것도 좀 어색했고 누구랑 답안지를 공유하는 것 자체도 뭔가 좀 솔직히 경쟁자잖아요. 그런 게 좀 처음에는 좀 껄끄러웠는데 같이 공부하는 형이랑 평가사님 수업 끝나고 아니면 다른 스터디를 같이 하는 그런 스터디 끝나고 바로 이제 저희는 스캐너를 통해서 서로 공유했거든요. 그리고 같이 출퇴근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네. 버스에서 서로 읽어보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줬었어가지고 그런 답안지를 많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했던 것 같고 이 사람은 이렇게 처리하네 나도 이거 나중에 써봐야지 이런 것도 하고 내가 만약에 그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나의 답안지에 대해서 이건 왜 이렇게 썼어요 하면은 제가 그 논리를 설명할 줄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결국은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답안지에 대해서 그 수험계에 흔히 하는 말처럼 수험생은 답안지로 설명한다 그런 그쵸. 말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답안지 많이 보여주십시오. 뭐 카페에 올려도 좋고. 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예를 들면 실강하는 분들이 있으면 서로 실강생들은 그게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내적 친밀감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저희 공유 좀 할까요? 커피 하나 부르면서 공유 좀 하셔가지고 서로 그런 걸 하면 둘 다 윈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실강생들한테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하나 더 말하려고 했는데 네네. 말하는 스터디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말하는 스터디. 아까 같이 공부했던 형이랑 네. 그 답안지를 공유했다 했잖아요. 네. 그 문풀 수업 없는 날에는 저는 이론 공부하는 시간을 하루에 별로 잡지를 않아가지고 길어봐야 2시간 이렇게 잡았거든요. 아니 1시간? 그래가지고 아니면 수업이 있는 날에는 거의 잡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제가 이론에 대해서 투자한 거는 저는 사당에서 여기 고시촌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침에 그 버스 기다리거나 버스 타서 뭐 의노트나 이런 거 잠깐 보는 시간이랑 네.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같이 공부했던 형이랑 버스에 앉아가지고 오늘 뭐 내일 최동진 평가사님 뭐 나올 것 같아? 이런 거 막 서로 막 물어보고 네. 오늘 이런 거 내셨으니까 다음 주에는 엄청 어려운 거 내실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막 얘기 많이 하고 네. 뭐 논점 같은 거 그 형이 모르는 거나 제가 모르는 거 서로 공유하고 뭐 왜냐면 저는 아까 말했듯이 말할 수 있으면 쓰는 거는 정말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말이 되면은 제가 강조를 많이 말이 드리죠. 되면은 쓰는 거는 정말 이제 무르르듯이 쓸 때 생각해가지고 네. 말을 정말 많이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음 맞는 이제 스터디 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네. 근데 같이 저는 저기 베론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네.
배론에서 다른 시험 준비하시는 뭐 행시나 노무사 하는 분들도 막 복도에서 통화하면서 막 누구랑 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나쁘지 않은 공부법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가끔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로 할 수가 있으면 답안지로 그대로 나올 수가 있고 말로 할 때 버벅거리면 답안지로 쓸 때 버퍼링이 나는 거랑 맞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고 그리고 네, 그 너무 굳이 앉아 있는 시간에만 공부한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저는 고시촌 있었으니까 네, 그냥 밥 먹고 나서 이제 산책할 때 공원 이런 데 걸으면서 네. 오늘 했던 거나 아니면 도저히 모르겠는 거나 이런 거 한 번씩 좀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다른 뭐 핸드폰을 보는 거는 거의 핸드폰도 보긴 했지만 그런 걸으면서 정리하는 생각 정리하는 것도 도움 많이 되고 저는 앉아 있는 걸 오랫동안은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장소를 바꾸면서 네, 특히 이론 같은 경우에 계속 이론 리프레시를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왜냐면 실무 업계에 치이다 보니까 이론까지 또 앉아서 막 외우고 그러면은 저는 도저히 과부하가 와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뭐 도림천에 나가서 같이 런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걸으면서 그냥 뭐 감칙을 혼자 되뇌인다던가 아니면 뭐 논점 있는 거 제가 스스로 머리에서 정리를 좀 해본다거나 그런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도림천 좋습니다. 도림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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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강의 수업 이런 것들을 들으셨을 때 좀 네. 좋았던 점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신원진 평가사님 수업을 들은 계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 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있었던 강의가 어떻게 보면은 연기에서 사기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어가지고 그런 실전 경험하는 측면에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치트키 있잖아요. 막 네. 뭐 시장 참여자, 전형적인 시장 참여자, 뭐 아니면 뭐 다양성과 복합성, 네. 뭐 강론에서는 객관성 네. 이런 치트키 같은 거를 많이 알려주시고 문풀 강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있어서 연기부터 사회까지 쭉 저는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정말 그거 하나 듣고 스터디 하나 들으면은 정말 저는 이론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다른 실무나 법규처럼 쓰는 시간은 2번이면 충분하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연계성을 고려했을 때 평가하님 수업을 추천드리고요. 네. 그 평가하님 수업이 너무 어렵다는 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네. 솔직히 어렵고 생소한 문제 맞아요. 근데 기출도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34회 기출도 뭐다 실무에 비해 가려졌지만 어렵고 33회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공부해서 차라리 수험장에서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라는 소리도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34회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뭐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뭐 이거 어떻게 빨리 쳐내거나 아니면 어떻게 빨리 목차로 편출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그런 정말 멘탈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가지고 평소에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네, 평소에 많이 좀 맞아가지고 내성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칭찬이 아닌 듯한 칭찬인데 칭찬이네, 칭찬.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